상도 상경을 올렸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사무안건을 공개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물론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께서 협회장에게 위임하는 의미라는 말을 제가 들어서 거기에 그냥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간 결과가 좀 이렇게 임시 이사회를 여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현 의장님께서도 이번 임총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일부 우리 회원님들이 의장님에 대한 그런 강력한 항의성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부주의한 그런 면도 있고 의장님께서 임총이 끝난 상황에서 더 부담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이사회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태에서 안 내신 임원분들 31대 임원분들과 또 저와 또 우리 새로 집행부에 들어올 임원들 간에 어떤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협회장으로서 이사회에서 해결을 하고자 의장님께는 따로 말씀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선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저로서는 거부감이 드는 거였고 이때까지 일부 그 정관을 들먹이면서 불신임안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냈던 분들이 늘 했던 말들이 보선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보선하지 않고 불신임안을 올리느냐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보선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민감합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임시이사회라는 거가 그래서 의장님께서 아주 애매하게 그런 결정을 내려서 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장재원 부회장님께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위임했다는 걸로 인정해서 제가 그냥 임원을 발표해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사회를 열어서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이사회를 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임시이사회에서 나머지 31대 임원에 대한 그런 선출권을 저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올려서 임시이사회를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선에 지금 이 보선이라기보다 32대 임원 나머지 임원분들에 대한 선출 기준을 질문하신 거죠. 선출 방법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뭐 말씀으로는 임시이사회에서 회장에게 위임을 해주기를 원하는 안건을 올리신다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되실 것 같은데. 네. 기준도 질문해 주세요. 예, 또 다른 매체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덴탈포커스의 서영문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좀 질문인데요. 화요일 14일 날 지금 임시이사회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좀 하셨고요. 저는 우선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임총서 불신임원 자체 가결시 혹은 부결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미리 좀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어차피 임총 결과는 나왔고 그 당시에 이미 사퇴를 제출한 분들 중에 4분 아마 그게 치의학회나 이제 보험위원회 쪽 중심으로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4분 좀 기존 사퇴를 내신 분들 중에 4분은 그냥 좀 재신임해서 같이 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하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그 좀 어차피 그 임시 이사회에서 보선 혹은 어쨌든 그 결혼되어 있는 어떤 그 임원들을 아마 이제 부회장 두 분과 이제 이사 하나 한 9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선임을 좀 하실 텐데 아직은 조금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지만 사전에 이 어떤 부분들을 그 어느 분들이 좀 같이 좀 회무에 참여하실지 뭐 이사회에서 어쨌든 뭐 그 논의가 되겠지만 그 전에 조금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아마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좀 아주 좀 그런 부분 좀 발표하실 좀 그 생각은 좀 없으신지 사전에 이사회 전에 만약에 하신다면 언제쯤 좀 그렇게 좀 하실지 아마 뭐 미리 좀 회장님께서는 머릿속에 다 이제 후보분들이나 임원분들이 다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예.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던 거가 부결되었을 때 12분을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사퇴서를 내신 분들은 최소한 4분은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지킬 것이고, 또 나머지 분에 대한 그 선임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쓰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물론 뭐 압축돼서 지금이라도 이게 발표할 수는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금 사퇴 안 하시는 12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긴 한데 사퇴서를 내시기를 한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다음 주 기자회견 때 우리 장 부회장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제가 어떻게 말을 빨리해서 그분들의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어떤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에 그런 명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임시이사회 때까지는 그런 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기자간담, 수요일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기이사회를 지금 9월 24일 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9월 24일까지는 모든 이사들의 명단은 뭐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 임시이사회 때는 그 결혼 임원에 대한 어떤 게 확정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은 제가 물론 전부 다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12분 가운데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협회장이 보직 변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직 변경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협회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게 달리해서 할 게 아니라 협회 회무 동료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충분히 제가 숙고하고 또 기존의 12분들과는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팩스 던져서 이렇게 알아라 하는 일방적인 통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고, 충분히 제가 소통을 해서 하지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그렇지만은 회무의 최종 책임은
협회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주장이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일방적으로 보직 변경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또 다음 주 수요일 짧게 질문도 좀 하세요. 네. 아니 너무 이제 홍보국장님이 질문을 좀 차단하다? 제안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짧게 하는. 네. 그리고 하시죠. 다음 주 화요일 임시이사회 때는 이미 그 지금 정관에는 그 새로운 후임 어떤 임원이 그 선임될 때까지 사퇴서를 내신 분들도 그 직을 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임시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사퇴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 참석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32대 협회장이고 32대 집행부이기 때문에 32대 집행부에 이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들과 협회장,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사회를 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칙에 좀 보완할 점이 많다고 템포라인 김영명 기자입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칙에 지금 이번에 그 문제가 많다고 지금 그 장기 임시총회. 회칙이라면 정관 말씀. 네, 정관에. 네, 정관. 네, 그래서 정관 우선은 그 의사회부터 구성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관 어떤 개정이나 그런 것도 임기 중에 조금 추진을 하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랄까 그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정관 협회장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변호사님하고 장시간 면담하면서 우리 협회에 상근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오랫동안 면담하면서 지난번 그 김철수 협회장 집행부 때 정원 개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을 했던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원 개정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비효율적이고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께 변호사협회 정관, 의협, 한의협 정관을 다 읽어보시고 또 우리 협회 정관을 가장 그 사단법인의 정관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변호사협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서 안을 좀 만들어라고 제가 그 지시를 내렸고요. 한의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사한 전체를 밟았습니다. 협회장이 사퇴를 해서 임원이 버티고 소송하고 거기는 전 사원 총회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 홍역을 치는 상황이라서 이번 보궐선거 관련한 이런 정관 내용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단체의 정관을 참고해서 이번에 우리가 또 경험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정관 개정안을 내년 대연 총회 때 상정할 예정이고 또 지부장님들 일부 지부장님들께서도 정관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협회에서 적어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수습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를 적시한 그런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년 대연 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규정이나 고문 변호사 규정 이런 부분들도 제가 살펴본 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사 임원에 대한 선출권이 사실은
대의원총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협회장이 다 선임하는 게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돼 있었고 뭐 다 위임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 협회장에게 선출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임원 구성에 대한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협회장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대의원 총회에 선출권을 주면서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두 개안을 다 제출하든지 아니면은 뭐 나름 절충된 하나의 안을 가든지 하여튼 고민해서 내년 총회에서 또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부장님들과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좀 이렇게 소일거 외양간 고치는 계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관을 좀 더 새롭게 보완하는 이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좀 막중한 그런 숙제를 내드리기도 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금 밑에 1층에서 사무실 없이 그냥 혼자 쓰고 계셔서 특별 사무실도 제가 하나 마련해 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제가 만들어 드리기로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소중한 그런 옥동자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안 하신 매체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질문하셨던 분이 또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했습니다. 지금 협회 지금 출범을 당하고 있는 매체가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덴탈 이슈하고 네. 세미나 비전인데요. 회장님이 일단 뭐 공약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언론과의 어떤 그런 마찰을 그 최소한으로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건데요. 그 출범 해제 논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기자 동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안 하면 제가 좀 화를 내려고 그랬어요. 언론 출금 이런 부분들은 같은 업을 하는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저에게 이런 푸시를 하는 게 맞는데 자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이 좀 아사라나했는데 오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협회와 어떤 언론과의 마찰, 저는 마찰이라는 것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기자분들은 늘 비판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를 아주 좋게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는 거가 협회를 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그래도 치과의사들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품위 있게 비판한다 해서 그런 품위 없는 말로 비판하는 거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품위 있는 말들로도 비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품위 있는 말들로 날쌘 비판을 해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그렇게 해야지 협회가 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기자 동지 여러분들이 협회의 잘못을 침묵하게 되면 협회가 망하게 됩니다. 그게 제 언론 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협회장이 바뀌었는데 왜 출금을 해제 안 시켜주느냐고 뭐 이렇게 대놓고 항의하는 건 아니지만 항의성 그런 연락도 제가 사실은 받았지만 저는 공약으로도 출금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에 사실은 이게 출금 해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 출금 당하신 분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거고 저에게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금
결정이 난 과정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태근 집행부의 첫 정기이사회 1호 안건으로 출금 해제를 하는 안건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출금 관련한 그 기자분들과의 소송과 관련된 회원분들도 계시고 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출금의 그런 긴 기간으로 충분히 그분들이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협회의 어떤 이미지가 기자분들과 그런 걸로 신랑이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저는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그분들을 품어 안는 것 자체가 우리 협회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해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기이사의 1호 안건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사님들이 반대해서 부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제 의지를 한번 피력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추가 질문도 회장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네. 저도 간단히 하나 정도만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확인인데요. 다음 주 임시이사회를 하시게 되면 안건으로 상정하시는 게 지금 이제 거리된 임원들에 대한 선임권을 회장이 이름해달라는 그 안건으로 임시이사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임시이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자간담회나 아니면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추가된 임원을 발표하시고 정기이사회를 24일 하실 때는 이제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이런 임원진으로 이사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임시이사회에서 임원 선출에 대한 권한을 회장에 위임을 해주시면 14일 날 임시이사회고 24일 물론 뭐 그 중간에 추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이번 선임할 수 있는 자리수를 비교해서 엄선해서 24일 이사회 때는 완벽한 구성체를 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더 없으신 거죠? 네, 오늘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치고 회장님 말씀처럼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또 아니면 날짜가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또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협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